네, 안녕하세요. 갱년기. 참 많은 분들이 뭐 안면 홍조나 불면, 또 감정 기복 이런 증상들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한 한의학적인 접근법, 침치력에 대해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좀 깊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약물 없이 몸의 어떤 자연 치유력, 이걸 이용한다는 점에서 특히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가 한방 전문가 설명을 토대로 해서 침치료 원리부터 효과, 어떤 혈자리를 주로 쓰는지, 그리고 이거 꼭 알아야 한다 하는 주의사항까지 다 담고 있더라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침치료가 갱년기 증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 어떤 점을 염두에 둬야 할지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갱년기라는 게 사실 호르몬 변화 때문에 몸과 마음의 균형이 좀 깨지기 쉬운 시기잖아요. 침치료는 바로 이 불균형을 바로잡아서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료에 나온 핵심 원리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침치료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건지,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자료를 보니까 한의학에서는 갱년기 증상을 간, 심장, 신장 이런 장기 기능이 좀 떨어지고 또 기혈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간, 심장, 신장이나 기혈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아는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 거죠. 기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관련된 어떤 에너지 시스템이나 기능 전체를 약간 포괄적으로 보는 개념이죠. 기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몸의 에너지나 영양물질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순환 상태를 의미하고요. 갱년기에는 이런 기능들이 좀 약해지고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침치료는 특정 혈자리를 자극해서 이런 기능들을 다시 좀 활성화시키고 기혈순환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도록 돕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상당히 크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몸이 스스로 조절하는 힘, 그걸 길러준다는 점에서 확실히 약물 치료랑은 좀 다른 접근 방식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안면 홍조나 식은땀 같은 열감 증상 완화, 숙면 유도, 불안감이나 우울감 감소, 피로 해소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던데요. 네, 맞아요. 정말 다양한 증상의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효과가 당장 바로 나타난다기보다는 좀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몸의 균형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증상이 개선되는 거라서 보통은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질이나 증상의 정도가 다르니까 치료 기간이나 반응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단기적인 어떤 증상 완화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몸의 조절 능력을 키워준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꾸준함이 정말 중요하군요. 그리고 자료에서 제가 특히 좀 흥미롭게 본 부분이 바로 특정 혈자리를 이용한다는 점이었어요. 어떤 혈자리들을 주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증상에 따라서 사용하는 혈자리 조합은 정말 다양합니다만 자료에 나온 대표적인 혈자리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하복부 순환이나 여성 건강에 아주 중요한 삼음교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이게 세 개의 중요한 경락이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불면증이나 생식기 관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족삼리는 워낙 유명하죠. 흔히 만병통치 혈자리라고도 불리는데 전신의 기운을 보강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아서 갱년기 피로감 개선에 자주 쓰입니다. 또 이제 허리가 좀 아프거나 기력이 많이 떨어졌다 싶을 때는 신장 기명을 돕는 신수 혈자리를 쓰고요. 머리가 무겁거나 아니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다 이럴 때는 머리 꼭대기에 있는 백회, 나 손목 안쪽에 있는 내관 이런 혈자리를 활용해서 기운을 좀 소통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혈자리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용해서 몸의 균형 회복을 돕는 거죠. 와, 정말 다양한 혈자리가 각자의 역할이 뚜렷하게 있네요. 이렇게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서 혈자리를 섬세하게 조합해야 한다면 이건 당연히 전문가의 진단과 시술이 필수적이겠어요. 자료에서도 절대 함부로 자가 시술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럼요. 안전이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시술을 받으셔야 해요. 이게 잘못된 시술은 감염이나 통증은 물론이고 심하면 신경 손상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치료 효과를 높이고 안전을 위해서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라든지 복용 중인 약물, 특히 그 혈액 관련 약 있잖아요. 항응고제 같은 거. 그런 건 반드시 시술 전에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출혈 경향이나 이런 걸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요. 네, 정말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네요. 안전 외에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생활 습관 관리 얘기도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치료 중에는 몸이 변화에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좋습니다. 자료에서도 보면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한다거나 갑자기 식단을 확 바꾸는 것보다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좀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권고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 치료는 정말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보통 초기에는 주 2, 3회 정도로 시작해서 상태가 좀 안정되면 횟수를 조절하게 되는데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또 상담하면서 치료 계획을 계속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갱년기 침 치료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기는 여러 불편함들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인 비약물 요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 몸의 어떤 자연스러운 균형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개인의 상태에 맞는 정확한 진단, 그리고 안전한 시술, 마지막으로 꾸준한 관리,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룬다면 갱년기를 보다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내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갱년기로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분들이라면 충분히 한번 고려해볼 만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네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여러 혈자리들이 사실 비단 갱년기 증상 완화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평소에 기혈순환이나 우리 몸의 장부 기능을 조절하는 데도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혈자리들이거든요. 어쩌면 갱년기라는 어떤 변화의 시기가 오기 전부터 이런 원리를 잘 활용해서 몸을 미리 좀 관리한다면 그 시기를 좀 더 수월하게 맞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증상이 나타난 후의 치료를 넘어서 예방이나 관리의 관점에서 침 치료의 원리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시사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